네, 안녕하세요. 김김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주식시장의 전반적인 시황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차트적으로나 재무 그리고 실적 면에서도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총 5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 영상마다 저희 채널에서 멤버십 회원님들과 공식적으로 운영 중인 포트폴리오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멤버십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시장 고점 대비 마이너스 11.8%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시장이 다시 꺾이면서 수익률이 조금 하락을 했는데 그 안에서도 시장 대비해서는 선방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니 계속해서 천천히 투자를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난주 중요한 이벤트가 2개가 있었죠.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렇게 10월에 이어서 또 한 번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인플레이션이 고점을 찍고 둔화가 되고 있다는 확실한 힌트가 나와서 주식시장 또한 환호를 했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진 미국의 FOMC 금리 결정 미팅에서 금리를 예상했던 대로 0.5% 올린 것까지는 예상했었던 부분이지만 제롬 파월 미 연준 페드 의장의 연설에서 시장이 예상하는 것과 다르게 23년에 금리를 인하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그 뒤로 시장은 계속해서 연일 하락세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제는 23년에도 고금리 환경이 지속되면서 더 깊은 경기 침체로 갈 가능성이 더 높아지면서 이에 따라 투심도 악영향을 받으면서 꺾이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미 작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길고 깊었던 이 하락 추세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도 충분히 선제적으로 반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하며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한 확실한 시그널이 나오는 순간에는 시장은 다시 몇 박자 빠르게 움직이면서 확실한 상승 반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난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듯이 국내 증시의 경우 지난 9월 말부터 시작된 이 강력했던 상승 파동은 지난 11월 들어오면서 이때 멈췄고 현재는 상승 파동 후에 하락 파동이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하락 파동을 끝으로 지금까지 작년 6월부터 1년 반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이 장기 하락 추세에서는 벗어나는 형국으로 시장이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 증시에 대해서는 한국 증시만큼 긍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국 증시에 대해서 더 좋게 전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실물 경제가 내년 들어 경기 침체로 진입을 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기업들의 탑라인 매출은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다만 그 과정에서 분명 국내 기업들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국제 유가의 하락 영향으로 인해 비용 부담은 현저히 감소가 되게 될 것이며 특히 국내 기업들은 원달러 환율의 하락이 수입 물가 하락에까지 영향을 주면서 더 극적으로 기업들의 비용 감소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하자면 경기 침체로 진입을 하면서 매출은 줄어들겠지만 그와 동시에 비용은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하면서 이익은 충분히 선방을 해주는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할 것이라 판단을 하며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국내 증시 역시 미국 증시에 비해서 더 잘 선방을 해주며 오히려 확실한 경기 침체 시그널이 발생하는 시점에서는 정부들이 긴축을 멈추고 부양으로 돌아서게 되면서 주식시장은 강세장으로 진입을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의 역사에서 배웠듯이 주식시장은 항상 실물 경제와 같이 가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몇 박자씩 빠르게 움직이면서 막상 주식시장이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을 갖고 움직이기 시작할 때는 왜 이렇지 하면서 의아해하다가 실물 경제가 뒤늦게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이래서 주식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었구나 하면서 공감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실물 경제가 경기 침체를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하고 투자를 하려 생각을 한다면 그때는 주식시장은 이미 충분히 높은 곳에 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식시장에서 떠나지 않고 주위를 맴돌면서 주가가 지금처럼 많이 낮아져 있을 때 조금씩 사모아가는 전략이 지속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성과를 내가는 데 있어서는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니까 구독자분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생각을 하시고 본인의 투자를 이어나가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첫 종목은 지역난방공사입니다. 지역난방공사는 공기업으로서 열, 냉수, 전기 등 집단에너지 사업, 전력사업,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매출 비중에 있어서는 전기가 70% 정도로 가장 높고 난방이 30%로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지난 2년간
국제유가뿐만 아니라 천연가스 가격도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전체 원재료 중 80% 이상을 차지하는 주 원재료인 LNG 천연가스가 이렇게 2년 전인 2020년 대비해서 거의 2.5배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올해의 매출은 상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이 큰 폭으로 적자를 냈고, 이와 함께 주가는 작년 6월부터 시장과 함께 큰 폭으로 하락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코로나 패닉에 빠졌던 지난 2020년 3월 바닥까지 내려온 상황이에요. 그런데 최근 이렇게 보시면은 내년에는 전기세와 가스비가 대폭 오를 전망이며, 이는 올해보다 2배 안팎 인상을 추진한다고 하죠. 보시면 전기료는 올해 19.3원에서 내년에 51.6원으로 2.7배가 오르고, 가스료 또한 올해와 비교해서 1.9배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한전과 마찬가지로 지역난방공사도 적자폭이 늘어나면서 산업부가 나서서 요금 정상화 노력을 통해서 내년이나 24년에는 흑자로 전환할 수 있게끔 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즉 현재 시장의 영향과 함께 적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지역난방공사의 주가도 크게 하락을 했는데, 앞으로는 정책 방향이 정상화 쪽으로 바뀌면서 추세 또한 바닥을 찍고 상승 쪽으로 돌아나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국제유가와 천연가스 가격의 급락은 앞으로 비용 부담을 뚝 떨어뜨리면서 오히려 반대로 또 한전과 지역난방공사의 이익이 위로 과도한 방향으로 증가시키게 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렇게 된다면 주가는 크게 한번 상승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재무적으로는 올해 큰 폭으로 적자가 나면서 크게 살펴볼 것은 없으며, 공기업인 만큼 정부가 끌고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보시면 이게 작년 6월부터 이어져 온 하락 추세에 대한 하락 추세선인데, 아직은 주가가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까지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또 한 번 이 하락 추세선에서 저항을 받고 하락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하락 추세선을 주가가 상승 돌파하는 날이 그리 머지 않았다고 전망을 하며, 만약 상승 돌파를 하게 될 때는 급등이 나올 가능성 또한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부터 충분히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하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며, 오늘 함께 살펴보았으니까 구독자님들도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앞으로의 흐름을 함께 체크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보령입니다. 보령은 고혈압, 당뇨, 항암제 질환군과 관련한 의약품을 제조 납품하는 기업으로, 우리가 잘 아는 제품으로는 위장약인 갤포스와 기침가래약인 용각산이 있습니다. 보령은 2년 전 코로나 발발로 인해서 기침 가래약인 용각산이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작년 6월부로 시장과 함께 하락 추세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주봉 차트를 보시면 작년 6월부터 시작된 이 하락 추세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위에 두고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세를 이어오다가 지난 9월부터 이 하락 추세선을 상승 돌파하면서 추세 반전을 시도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특히 일봉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시면 이번 하락 추세는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의 구조상 역배열로 진입을 하면서 주가는 이 보라색 120일 이동평균선을 뚫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내려오다가 최근 들어와서는 주가가 이렇게 이 보라색 120일 이동평균선을 상승 돌파를 했고, 아래에서 조금씩 지지선을 높이면서 정배열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실적도 보도록 할게요. 실적을 보시면 보령은 주가 하락과 관계없이 실적이 꾸준하게 우상향에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매출과 실적이 모두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에도 이렇게 매출은 7천억 원을 넘을 것이 기정사실화가 되었으며, 이익 또한 최소 500억 원을 돌파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익이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 주가는 반대로 큰 폭으로 고점 대비해서 조정을 받으면서 현재 주가는 이렇게 보시면 올해 예상 이익 대비해서 퍼가 14배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절대적 기준에서 퍼 14배면 비싼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보령은 과거에 항상 퍼 20배 이상을 받아왔으며, 코로나 때는 거품이 조금 끼면서 퍼 36배 까지도 받아왔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반적인 퍼
20배 정도까지만 주가가 회복을 해줄 수 있다고 해도 주가는 적어도 15,000원까지는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렇게 된다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약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에 있어서도 보시면 부채 비율도 74%에 유보율도 1300% 이상으로 안정적인 상태이며, 특히 의약품 업종의 기업으로서 현재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대로 경제가 23년에 경기 침체로 진입을 한다고 해도 의약품은 경기에 민감하지 않은 경기 방어적인 업종으로서 상대적으로 시장에서는 주가적으로도 선방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오히려 강세를 보일 가능성 또한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만큼 현재로서는 안정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독자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팜젠 사이언스입니다. 팜젠 사이언스도 앞서 함께 살펴본 보령과 마찬가지로 제약업종의 기업으로서 순환기, 소화기, 항생제 등의 전문 의약품과 네프리스, 미가펜 등의 일반 의약품을 제조 판매하는 의약회사입니다. 팜젠 사이언스 또한 코로나 때 순환기와 소화기 의약품에 대해서 주목을 받으면서 이렇게 큰 폭으로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거품이 쭉 빠지면서 큰 폭으로 조정을 받으면서 원래 주가 위치로 돌아간 상태입니다. 그 과정에서 최근 들어와서 이 하락 추세선을 이렇게 보시면은 상승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 기업의 실적에 있어서 이렇게 코로나 때부터 작년까지 적자를 이어오던 기업이 올해 들어와서는 이렇게 큰 폭으로 실적이 회복을 해 나가며 올해에는 이미 흑자 전환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기업의 주가에 있어서도 실적이 적자에서 흑자 전환되며 턴어라운드 하는 것이 가장 큰 모멘텀으로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은데, 현재 시장의 투심이 워낙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여전히 주가는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앞서 우리가 얘기를 했듯이 내년에 경기 침체로 진입을 하면서 제약과 같은 경기 방어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을 더 크게 회복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이렇게 적자에서 흑자 전환된 팜젠 사이언스와 같은 기업에 대한 투심은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재무 안정성에 있어서도 부채 비율은 50% 정도로 매우 낮고 유보율도 2700%가 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고금리 환경으로 인한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도 전혀 걱정할 사항이 없는 기업입니다. 자, 다음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YBM넷입니다. YBM넷은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언어 교육 전문 기업으로서 토익과 같은 온라인 테스트업과 온라인 교육 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오프라인 출강 수업 등에 대한 매출에 타격을 입으면서 2020년에는 이렇게 적자를 내기도 했지만 작년에 바로 흑자 전환을 넘어서서 코로나 이전보다 더 큰 폭으로 실적이 성장을 했으며, 이러한 실적 성장세는 올해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YBM넷에 더 주목을 하고 있는 이유는 내수에 집중을 해오던 기업이 현재는 해외 시장 개척을 성장 모멘텀으로서 키워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사를 보시면 YBM이 주관하는 일본어 능력시험 JPT는 심지어 일본에 역수출을 하는 등 세계 11개국에서 시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면 작년에 흑자 전환이 되면서 매출은 580억 원에 영업이익 36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25억 원을 올렸는데 올해는 벌써 3분기 만에 매출은 464억 원으로 올해 매출은 6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영업이익은 3분기 만에 44억 원, 그리고 순이익은 39억 원을 올린 상태입니다. 재무 안정성에 있어서도 부채 비율은 87%로 적당하고 유보율도 470%로 충분하게 높은 상황으로 기업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크게 걱정할 사항은 없는 기업입니다. 차트를 보도록 할게요. 자, YBM넷은 2020년 실적이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가 시장이 꺾이면서 거품이 다 빠지면서 현재는 다시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주가가 돌아온 상태입니다.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주가는 위와 아래에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이 안에서 주가가 저항과 지지를 받으면서 흘러왔습니다. 현재는 주가가 이 아래의 지지선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 이 위에 하락 추세선으로 수렴을 하기 위한 상승 파동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주가는 적어도 이 위에 저항선인
5,500원 선까지는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재 주가 대비해서는 약 40% 정도의 상승 여력이 있다고 전망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시면서 저희 채널 관심 종목에 넣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함께 추적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종목은 KG 모빌리언스입니다. KG 모빌리언스는 우리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구매하거나 컨텐츠 이용료를 낼 때 사용하는 핸드폰 결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자지불 결제 업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소비와 완전히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며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함에 있어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미 투자자들은 이러한 불확실한 또는 암울한 미래에 대해서 미리 공감을 하며 많이 팔았을 것이며 그 결과 주가는 지난 2020년 대비해서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경기 침체가 올 것인데 경기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바보 같아 보일 수 있겠지만 이미 주가가 이를 선반영해서 과도하게 빠져 있다면 역발상의 자세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잘 생각을 해보면 경기 침체가 오기도 전에 주가가 미리 크게 하락을 했다면 오히려 경기 침체에 진입을 하게 되면 또 미리 경기 침체 후를 선반영하며 주가는 굉장히 빠른 시점에 반등을 시작할 수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적을 보시면 올해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441억 원으로 작년 대비해서는 역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나 순이익은 300억 원 이상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아서 순이익이 300억 원만 나온다고 가정을 해보고 밸류에이션 접근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서 현재 기업의 전체 시가총액은 2,300억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퍼는 약 7.7배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KG 모빌리언스의 과거 주가를 보면 이렇게 대부분 17배 수준에서 거래가 돼 왔으며 적어도 10배 이상에서는 주가가 형성이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가 많이 빠져서 실적 대비 퍼가 7.7배 정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것은 내년에 올 가능성이 높은 경기 침체에 대해서 이미 주가는 대부분 선반영을 했으며 한편으로는 불확실성과 아직 가보지 않은 미지의 영역에 대한 공포심으로 인해서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주가가 하락을 했다는 생각마저도 들 수 있는 가격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역발상의 관점에서 이제는 조금씩 앞으로 주가가 현재 가격에서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를 하셔서 앞으로 함께 과연 어떻게 주가가 움직여 나가는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무 안정성 면에서도 현재 부채 비율은 52%로 충분히 낮은 상황이며 유보율도 1560%가 넘을 정도로 높기 때문에 재무 안정성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기업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보시면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이 하락 추세에는 이 정도 기울기의 하락 추세선을 형성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저항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왔는데 최근 들어와서 조금씩 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올라오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일봉을 보시면 최근에 이렇게 이 하락 추세선을 위로 주가가 스멀스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이때 이렇게 이 부분 갭으로 지지선을 깨고 내려왔던 가격대에서 꽤나 강력한 저항선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G 모빌리언스의 앞으로의 주가에 있어서도 과연 주가가 이 6,400원 정도의 저항선을 상승 돌파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방향성이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면서 함께 계속해서 흐름을 추적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주식시장의 최근 흐름과 현재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5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식시장은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몇 보 먼저 움직여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여러 가지 항목들이 좋아지는 것을 다 확인하고, 즉 실물 경제가 바닥을 찍고 돌아나가는 것을 확인하고 투자를 하려고 하면 주가는 이미 충분히 상승을 해서 높은 곳에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에 시장이 반등을 할 때는 사람들의 의심을 계속해서 받으면서 반등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오르지? 아니야, 곧 다시 하락 반전 될 거야 라는 생각에서 왜 계속 오르지? 이제는 고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며 주가가 충분히 높게 올랐을 때 실물 경제가 바닥을 찍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 이제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면 그때는 이미 투자를 하기에는 많이 늦은 상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투자를 해 나감에 있어서 이러한 주가 흐름의 특성에 대해서 꼭 깊이 생각을 하시면서 의사결정을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